여러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업무 방식이 바뀔 때도 쓰고, 사회 전체가 변한다고 할 때도 쓰고,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대 최고의 유행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말이죠. 이 단어의 진짜 뜻을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큰 변화 정도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하거든요. 자, 그럼 대체 이 말이 어디서 왔고 진짜 뜻은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0년대로 가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볼 거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요, 토머스 쿤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과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한테 과학사를 가르치는 이게 좀 쉽지 않은 임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 고대 그리스의 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막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인류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혜는커녕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순 덩어리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논리학이나 정치학 같은 분야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짜 그냥 천재예요. 시대를 초월한 천재. 지금 봐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에 대한 설명만 보면 이건 뭐랄까, 꼭 어린애가 쓴 것처럼 너무 이상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이 이렇게까지 똑똑하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을까요? 쿤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밤낮으로 머리를 싸맸다고 합니다. 분명 내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정말 번개처럼 딱 하고 바뀌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 아하!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한테 운동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거, 딱 그거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쿤이 바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한테 운동은 그냥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도토리가 떡갈나무로 자라는 거, 사람이 아프게 되는 거, 나뭇잎 색깔이 변화하는 거, 이런 세상의 모든 변화 그 자체가 바로 운동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쿤의 머릿속에서 게슈탈트 전환이라는 게 일어난 겁니다. 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는 거요. 처음엔 토끼로만 보다가 어느 순간 오리였네 하고 보이는 것처럼 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틀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는 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엉터리 물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았던 거죠. 쿤은 바로 이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게 된 이 엄청난 경험은요, 쿤을 훨씬 더 크고 진짜 혁명적인 생각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과학 발전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한다고 생각했냐면요,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처럼 지식이 계속 누적된다고 믿었어요. 낡은 집을 조금씩 수리하는 것처럼요. 근데 쿤은 아니라고 외친 겁니다. 과학 발전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기존의 집을 완전히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혁명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쿤은 이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자, 먼저 정상과학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들 똑같은 패러다임, 그러니까 똑같은 규칙 안에서 열심히 퍼즐을 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변칙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존의 규칙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패러다임이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패러다임은 그냥 생각의 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차라리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같은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뭘 볼 수 있고 뭘 절대 볼 수 없는지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랑 관련된 진짜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유럽 천문학자들은 하늘은 완벽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을 믿었거든요. 근데 수세기 동안 밤하늘의 별이 빵 하고 터주는 거대한 초신성이 나타났는데도 그걸 기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봤는데 무시했거나 아예 보지도 못했거나. 근데 놀랍게도 같은 시기 중국 천문학자들은 그걸 똑똑히 보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강력한 패러다임이 말 그대로 눈앞에서 펑펑 터지는 별들을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에이, 그건 뭐 옛날 사람들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천만에요. 우리 뇌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진짜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구공 패스 횟수를 세어보세요라는 이 미션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임시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내 뇌는 이제 패스 횟수에만 집중하니까 그 틀에 맞지 않는 고릴라라는 엄청난 현실은 그냥 뇌가 지워버리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단단한 패러다임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어떤 거대한 고릴라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과학에 대해 흔히 하는 생각이 있죠. 뭔가 차근차근 한 단계씩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틀렸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얘기는 바로 과학이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진보라는 신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대부분이 과학의 발전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고 물으면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발견한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새로운 지식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아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 바로 궁극적인 진리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히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20세기에 어떤 과학 철학자가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그림은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고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과학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평화로운 건설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사람이 토마스 쿤입니다. 쿤이 본 과학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뭐 점진적인 발전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기존에 있던 건물을 통째로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런 격렬하고 파괴적인 혁명의 연속이었던 거죠. 이걸 바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쿤은 이 뭐랄까 시대의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그 모든 방식의 틀,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 하나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과학이라는 게임의 운영체제, OS 같은 겁니다. 게임의 규칙, 경기장, 골대가 어디 있는지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실제로 물리학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예전엔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땅에 있는 건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건 하늘에서 뱅글뱅글 돈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뉴턴이 나타나서 아니 그거 전부 다 그냥 중력이라는 법칙 하나로 설명돼 하면서 이걸 그냥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뉴턴의 시간과 공간은 어땠나요?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아니 그것도 다 상대적인 거야 하면서 또다시 해체해버렸잖아요. 이건 부드럽게 이어받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전복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 그러니까 옛날 관점은 과학을 진리를 향해 꾸준히 올라가는 계단으로 봤어요. 근데 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건물, 다른 세계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를 통째로 바꿔 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쿤의 아이디어가 진짜 좀 머리가 띵해지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쿤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패러다임끼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평가를 할 때 쓰는 그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지구에서 높이뛰기 2m를 뛴 선수랑 달에서 10m를 뛴 선수,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한 선수예요?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 중력이라는 게임의 근본 규칙이 아예 다르잖아요. 패러다임도 똑같다는 겁니다. 쓰는 단어의 의미도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제도 다르고 심지어 뭐가 진짜인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싹 다 다르니까 이쪽이 저쪽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간 게 딱 그예요. 아인슈타인이 뉴턴 이론을 조금 업데이트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시간, 공간, 질량, 이 기본적인 단어들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진보라는 게 정말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설명하는 연장통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과정일까요?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세계라는 쿤의 아이디어를요, 과학을 넘어서서 좀 더 큰 역사적 질문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역사의 아주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바로 이 질문 같은 거예요. 왜 과학혁명은 당시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던 동양이 아니라 17세기 유럽에서 불붙었을까? 이거 진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어쩌면 유럽과 동양 두 문명이 과학을 대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달랐던 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유럽은 맨날 서로 싸우니까 무기 기술 발전시키느라 과학이 발전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상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경제 시스템 때문이야 라고 하죠. 반면에 동양은 어땠냐? 안정을 최고로 치는 관료 시스템, 그리고 자연을 분석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려는 세계관이 강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설명 하나하나가 마치 역사를 해석하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 같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토마스 쿤의 이 혁명적인 생각, 그리고 이 역사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과학은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다. 쿤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무슨 실험실 안에서 차갑고 이성적인 논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안에는 열정, 믿음, 질투, 경쟁, 설득,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사회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다들 기존의 규칙, 그러니까 패러다임 안에서 열심히 퍼즐을 풀어요. 이걸 정상과학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꼭 설명 안 되는 이상한 문제, 변칙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들고 나온 누군가가 나타나서 낡은 걸 뒤엎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건 어떤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과학적 진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100년, 200년 뒤 미래 사람들한테는 아, 옛날 사람들은 저런 걸 믿었대 하면서 웃어넘기는 그런 폐기된 패러다임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단단하다고 믿고 서 있는 이 땅이 생각보다 물렁물렁한 건 아닐까요?